첫 번째 발표를 맡은 코바코 성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정체를 밝히면 저는 사실 그 코바코 미디어 광고 연구소에서 과기부 R&D 쪽 과제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뭐 생성형 AI 아니면 과제화가 안 되는 거의 그런 시점인데, 어쩌다 보니 이런 기술을 미디어 광고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과제를 위주로 하고 있고, 뭐 그 광고소로 오기 전에는 뭐 시청률, 예전에 소위 7년 전에 뭐 통합 시청률 말하는 이제 그런 그 효과 지표 관련해서 이런저런 많은 연구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규제 관련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6일인가 그 규제 개선 합리화회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가 되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늘 제가 참석한 광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컨셉이 이제 광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드레서블 TV, 그러니까 이제 가구단을 어떻게 개인으로 맞춤형으로 광고를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되기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패스트 관련해서 요즘에 엄청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국내 OTT 사업자 웨이브하고 티빙 합병도 있고, 뭐 넷플릭스가 성두로 광고 요금제 출시해서 이제 광고 광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틀 전인가 기사에서 나온 건데, 그 삼성전자에서 2025년에 만드는 TV와 모니터에 저 퍼플렉시티가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 측면으로 보면은 위에도 올려놨는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퍼플렉시티 코멧이라고 그 AI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검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에는 사실 TV OS 안에 저기 들어가서 저기 퍼플렉시티만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가면 사실 이게 뭐 광고, 커머스 이후에 이제 쭉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 맥 OS만 대상으로 그 하는 챗GPT 아틀라스라는 또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 검색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저 TV OS 쪽하고 결합을 하고 내지 이제 스마트폰처럼 개인 단위 디바이스에서 이제 각종 어떤 것들이 광고하고 커머스 쪽으로도 충분히 발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방송 광고 이제 규제 개선 관련해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일에 규제 개선 합리화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따 다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 풀어줘라 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사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하는데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뭐 IPTV 또 최근에 지금 그들의 이제 셋톱박스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패널 기준의 일선 데이터 한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소위 미디어 효과 지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3자 조사 회사의 데이터뿐만 아니고 사업자가 직접 수집하는 그 퍼스트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결합하는 뭐 사업자 전수 조사라고 전수 데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제 그 결합들을 지금 IPTV 3사가 셋톱박스 데이터를 가지고 시청률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편하시니, 그런 작업들을 지금 베타 서비스를 조만간 이제 그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광고 효과라든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아까 어드레서블 TV 광고 보셨듯이 개인 단의 효과들을 어떻게 측정해낼 것인가. 셋톱박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집안에 있는 그냥 그 가구 전체에 대한 TV 시청 기록 로고가 쌓여가지고 그거를 개인 단으로 어떻게 내리냐가 얘네들이 고민인 거고, 조만간 그것도 이런저런 이제 과제가 시작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고라는 게 방송산업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고, 다만 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보면 23년 기준으로 뭐 근소하지만 천연으로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광고 매출을 상회하는, 근소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 표는 어떤 뭐 광고 미디어 관련 세미나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광고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긴 하지만 지상파는 저기 우량으로 계속 저희 이제 회사 상황하고도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꿈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소위 이제 광고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핵심 재원이나 매출 급감으로 투자 여력 약화, 재원 부족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시청률을 하락하고 어쩌고 하는 악순환 구조가 구체화된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 방송 쪽에서 이제 계속 외부에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논리들이고, 어쨌거나 이제 광고라는 재원으로 볼만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사실 시장 환경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볼거리들이 더 많아져서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물론 이제 그 방송의 사업적 별로긴 한데 계속 하향하는 이런 이제 추세들이 계속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정부의 방송 정책 공약 중에 크가지 2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 서울 규제 체계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동일 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규제 역차별 해소하겠다, 지능 규제 법적 근거 마련, 그 다음에 방송 광고 활성화를 위해 방송 광고 혁신, 뭐 일일 총량제, 이제 이거 다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셔가지고 일일 총량제로 다 바뀌었고요. 뭐 협찬제도 투명화, 품목 규제 완화, 뭐 크로스 미디어 광고, 정부 광고의 독점 대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거 앞두고 사실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한 다양한, 그러니까 정책 위반에까지 뭐 행정부와 국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출처가 밝힌 것처럼 이제 방송협회에서 사실 이런 이슈를 정리를 딱 해놔가지고요. 사실 새로울 건 없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광고할 수 있는 룸을 더 마련해 주세요. 광고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협찬고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뭐 저보다 더 두 번째, 세 번째 발표가 재밌을 거지만 뭐 브랜디드 콘텐츠, 방송 쪽하고 굳이 연결시키자면 협찬을 좀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찬고지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또 프로그램 토막, 자막, 15, 중간 어쩌고저쩌고 7가지 유형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가지로 단순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늘려달라. 저희 이제 그 영업 쪽에 물어보니 그나마 이 일일 총량제가 뭐 막대한 수입은 아니겠으나 그나마 조금 약간 이삭죽게 할 수 있는 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저희야 뭐지 대행 판매하는 이제 수수료 먹고 사는 회사라. 그 다음에 중간 광고 규제도 그렇고요. 가상 간접 광고 규제, 뭐 의료, 조제 의류, 교육, 고열량 저영양식품, 광고 내용 규제, 뭐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의 것들이 이미 정리가 돼서 주장이 쭉 돼 있었고요. 그 크게 말씀드리면 뭐 네거티브 규제 체제 전환은 저 오른쪽 프로그램 내 광고, 외 광고, 기타 광고로 전환을 하자라는 주장. 일일 총량제, 현재 광고 총량제는 프로그램별 총량 규제가 적용되어 어쩌고저쩌고 특정 프로그램의 광고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광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 어쩌고저쩌고 해서 허용된 총량에서 광고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이제 전환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 그 다음에 중간 광고, 그 클라이막스에서 광고 보고 있습니다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시청하시면서 겪으셨겠지만, 어쨌거나 그나마 중간 광고가 OTT 광고 요금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미드롤 중간 광고 사실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광고를 스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TV에서도 똑같이 이게 이제 그나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에 많이 몰리는데, 다 지금 제한돼 있어가지고 이걸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리고 EU 첨가 미디어 서비스 광고 제침 중 광고 삽입 관련해서 이 편성 관련하니까 상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상 간접 광고 허용 범위 확대. 이거는 제가
관련 과제를 뭐 작년에 재작년에 한 거를 이따가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그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일전에는 CG라고 불렸던, 그게 버추얼 PPL이라고 불렸던 생성형 AI 가지고 이미지 입히는 거는 사실 되게 그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아닌데,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2D 상태, 여기에 있는 소노칸 모시기 사파이어를 바꾸는 거 사실 쉽긴 한데, 이 동영상 쪽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는 이 커브하는 이미지는 약간 아직까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술업체하고 세이프 AI라는 기술업체하고 작년에 과기부 이제 과제를 같이 코바코랑 한 건데,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음료수를 들고 있고 들고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이 휴대폰이 더 특징적으로 나왔다면 이걸 갤럭시로도 바꿀 수 있고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PPL 그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제작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과제가 사실 목적이 그 해외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AI PPL을 위해서 만든 뭐 작업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는 PPL 한번 팔면 끝. 근데 우리는 유통시키면서 가령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하여간 뭐 커피인데, 태국으로 이 콘텐츠를 수출을 하면 태국 음료수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그 CJ 쪽에서 많이 하는 약간 억지스러운 것 때문에 많이 욕을 얻긴 했지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약간 추가 수입을 우리가 얻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했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개발할 여지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는 솔로단가 ENM 같은 경우도 앞에 그 패널이 앉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을 뭐 옥순이는 어쩌고 옥자는 어쩌고 그 각도리는 어쩌고 하는데, 이 앞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정지되어 있는 상품들은 기술적으로 되게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삭죽기라도 태국에 가든 베트남에 가든 브라질에 가든, 최근에 실제 사례가 브라질에서 갑자기 그 젊은 친구들 상품명이 불닭 모식인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광고주는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PPL 판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제작단에서 이제 1회 계약으로 끝나긴 하는데, 제가 구상하는 거는 뮤직하우처럼 이 저작권하고 인접권을 양도 받아가지고, 이게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의 무슨 커피, 브라질의 무슨 불닭, 이거를 그 광고주에 팔고 거기에 대한 그 수입을, 물론 제 영업팀에서 그게 얼마나 많이 되겠냐라고 욕을 먹었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방송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윈도잉 하면서 여기 안에 이제 광고들을 바꿔서 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미날 수는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시청 기록들, 이게 따라다니면은 되게 그 개인별 그 맞춤형 광고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상품 DB를 다 구축해 놓고, 제가 이분을 볼 때, 제가 이 잘생긴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0대 여자가 볼 때랑 50대 남자가 볼 때랑 이 상품을 그 시청 기록에밖에 개인 맞춤형으로 AI PPL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그 커버뿐만 아니고 개인 시청 기록하고 합쳐지면 사실 조금 되게 소위 말하는 이제 맥락 광고라든지 요즘에 얘기하는, 이게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방송사업자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생각이고요. 방송 광고 금지 및 제한 품목 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할 수 있는 소재들을 조금 많이 열어주세요, 이런 거긴 합니다.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방송사에서 조금 이렇게 비판을 받는 지점은,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많이 그런 종편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서 홈쇼핑하고 이제 연계 판매하는 거. 약간 사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리온에 지금 조제 유륜에 저출 뭐 이게 다 이게 논리하고 대응 그거는 있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풀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주류 광고도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도 안 먹는데 뭐 술 광고를 한다고 술을 먹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광고할 수 있는 거 좀 풀어주세요라는 그 거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 방송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받을 심의를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협찬은 네 지금 이게 조금 이슈이긴 한데, 현재 협찬 고지 등 규칙에 따르면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실 그냥 뭐 땡돈을 주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 제작단의 비용을 보조를 하면서 광고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사실 이 돈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2년 전, 3년 전에도 얘기한 그 프로그램 제목 협찬 규제를 프로그램 이제 그 타이틀 스폰서라고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프로그램의 특정 제목을 저기 기업 로고라든지 후원사 명을 붙이는 건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많이 다니시겠지만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유상 영명 경기 사업이라고 구로 디지털 단지의 원광 디지털대 종광역도 무슨 SC 제일은행이라고 가로치고 영명을 병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기업이고 어떤 공공적인 마인드에 사실 이걸 이제 팔아서 하나 이제 이렇게 충당하는 게, 이 사실 프로그램 타이틀 스폰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여자 배구를 저는 이제 예시를 들려고요. 김연경이라는 엄청난 개인 때문에 요즘에 이게 시청률도 꽤 나오고 인기가 좋아서 연장 방송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컨셉이 뭐 이렇게 재기도 하고 하지만 여자 배구 인기를 힘입어 제 8, 9단까지 이거를 창단을 한다고 이게 되게 크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사실 타이틀 스폰서십이 붙으면 뭐 미리 이제 엄청나게 기획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10월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더물약 회의에서 방송협회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진 않았지만 많이 상당 부분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한 2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하고, 이 마지막이 세 번째 이 이슈가 거의 2시간 20분 2시간 20분에서 뭐 끝까지 하는 이제 그런, 제 말을 먹어봤는데 하지만 마지막 순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하품을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K컬처 핵심 규제 합리화에서 크게 세 가지 꼭지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광고 관련해서 연구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과제를 하고 있어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보통 사이트나 이런 것들의 불법 광고들, 그러니까 무슨 뭐 도박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광고 사이트하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관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료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온 건데, 총 7개로 구분되어 있는 방송 광고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아까 말씀드린 거 가상 간접 광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결론이 방송법을 연내에 개정하겠다 해서 이제 대략 시점이 이제 정부 입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입법안 마련하고 거기 무슨 뭐 규제 영향평가 등등 국회에 가서 또 법사위 갔다고 하면 대략의 평균 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이게 적용된 나름 방송 광고들을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렇게 주장했던 방송협회가 환영을 하고 지상파 광고 규제 풀겠다라고 그 종편은 단 한 개의 채널도 보도를 하지는 않았고요. 쟤네들이 저녁 종합 뉴스에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대통령의 가이드 같은데 무조건 풀었다고 이게 다 된 건 아니고요. 이 대통령의 코멘트를 다 전사해서 그냥 그 부분만 따온 거거든요. 저녁 종합 뉴스를 보면 저기 위에만 끊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내놨던데, 유튜브 수준에 맞출 거냐, 공중파 방송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적정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석까지 풀어주되 너무 심하게 똑같이 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명색이 공중파가 하여튼 그 점은 기본적 방향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 멘트가 사실 저는 이 방송법 개정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 소재, 의료 광고라든지 뭐 주류 광고 이런 것 등이 사실 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이거는 저희 코바코에서 낸 결과이긴 한데 사실 연구하지만 코바코라서 지상파 광고가 효과가 있다라는 그 조사가 결과가 많긴 하겠죠. 그 다음에 광고의 규제 등등 때문에 사실 보시면 뭐 기억 부조라든지 신뢰성, 구매 뭐 의향이라든지 다 TV가 그렇다고 숫자를 조작한 건 아니고요. TV 광고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PPL 신뢰도 이렇게 높아졌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디지털 쪽은 뭐 이건 비단 이 결과를 참고를 안 하셔도 여기저기 찾을 수 있는 결과이고요. 뭐 60대 이상은 TV가 신뢰감을 주고 품격을 주고 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거는 유튜브 내 선정적이고 가짜뉴스가 많은 거는 유튜브 SNS라고 합니다.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제가 뭐 법제도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효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규제 형평성이라는 게 1대1로 이제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간에 이제 수십 년간 방송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독점적 지위라든지, 다만 미디어 환경이나 시청 환경에 맞게 이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지상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상파 박물진이 후원하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제 공적 영역을 충분히, 사실 이제 비단 방송 광고 규제 완화된다고 광고주에서 방송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까요?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내가 먼저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쪽으로 사실 돈을 쓰는 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효과, 그게 이제 그 효과 지표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내가 타겟팅을 했을 때 이런 정도 효과를 단시간에 그 광고주 입장이나 대행사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디지털적으로 사실 돈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이나, 제 생각에는 뭐 채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 방송사도 자기네 어떤 그 방송의 영향력이, 특히 이제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결과를 보면 뉴스 이용률이 팍 올라가거든요. 이게 박근혜 때 처음에 나타난 사실인데, 소위 말하는 뉴스는 되게 실시간성의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특이하게 그때 이제 그 비실시간으로 뉴스를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이번 또 24년도 조사 결과 약간 그런 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아저씨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나의 방송 영향력이 충분히 뭐 유튜브로 말씀을 쉽게 드리면 이쪽에 전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지표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청률하고 사실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지표를 합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뭐 6년 전, 7년 전 통합 시청률이라고 제가 약간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쪽에서 시청률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는 가구 단위고 이거는 개인 단위고 시청 자수라든지 노출 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나의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라고 증빙을 했을 때 광고주가 소위 말하는 이제 크로스 미디어 랩을 통한 그 통합 광고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여기 안에 방송 광고만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조건이 조금 긍시한적이지 않나? 내가 말씀드린 7개월 정도의 물론 뭐 실제 방송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고 고시가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소위 효과 중심의 어떤 증거들을 광고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와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그러니까 이제 방송 광고, 머시기 광고 저 꼬마 때 배운 뭐 광고 매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고 저기 광고 산업 전체를